사실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예방접종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면역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조선영입니다. 코로나19는 지금 하루에 평균 10,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국내에선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격리는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해제는 언제까지 될 것이냐를 좀 궁금해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체 확진자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일반인 격리는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이제 격리를 공고하는 것처럼 아마 공고로 가겠지만 결국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들은 이제 격리실 유지하는 것으로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 발생을 한다던가 일부 사람들한테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료제라든지 예방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감염병이 이제 양상을 바꿔서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엠폭스로 바뀌긴 했지만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한참 또 떠들썩했는데 이제 그거 역시 원래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감염병인데 이제 인간의 행태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꼭 새로운 감염병처럼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많이 개발되지 못했던 거, 치료제나 예방법이 이제 그런 감염병들이 아마 우리한테 속속히 새로운 양상으로 많이 공격을 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는 뭐 세균, 바이러스, 우리가 곰팡이라고 하는 진균, 기생충까지 아주 다양한데 이제 이런 것이 사람에 들어와서 어떤 증상을 유발을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염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병원체의 특성, 고유의 특성과 또 사람의 어떤 면역 상태, 기저질환 혹은 연령에 따라서 병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치료 반응도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병원체에 노출이 돼도 감염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이제 그런 걸 우리 면역력이 나는 있어, 면역이 강해, 면역이 떨어져 있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수두라든지 코로나와 같이 예방접종을 해서 내가 이제 인위적으로 면역을 획득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나는 수두에 면역력이 있어, 난 수두에 노출돼도 걸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이제 백신 같은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병원체로부터 좀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길러지는 건데요. 여러 번의 감염을 겪었던 분들이 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니까 그냥 면역 특수를 뭐 알려달라 혹은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한 가지 포인트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환자의 면역력을 측정한다는 거는 사실 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공고드리는 건 없고 오히려 알고 있는 위험물질이라고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음주나 흡연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본인한테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양제, 비타민 한두 개 정도 복용하시면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감염 때문에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는 새로운 약을 복용해 버리시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약에 의한 부작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 좋아지신 다음에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실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복용하도록 이야기 드리고요. 옛날부터 감염이 생기면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많아서 고기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없고 다 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봉화직염, 그다음에 요로감염, 그다음에 폐렴이 있는데요. 이제 봉화직염은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리에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피부나 피부 밑에 피하 조직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생기는 감염병인데 초반에는 이제 열이나 오한이라든지 감기 기운처럼 오기 때문에 환자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며칠만 지나면 바로 이제 해당 부위가 빨개지고 붓고 아프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봉화직염이 생기면
무슨 나쁜균이 들어갔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보통은 자기 피부 안에 있는 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예전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다라든지 혹은 목이 물렸다든지 이제 어떤 그렇게 피부 장벽이 깨지는 경우에 보통 항생제 치료하면 잘 낫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금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골수 옆 뼈까지 침투한다던가 혹은 피부가 괴사된다든가 이제 그런 합병증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비교적 항생제 치료 잘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흔한 건 요로 감염이에요. 소변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모든 경로에 생기는 걸 다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게 방광염. 이제 방광에 감염이 생기는 거,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는 콩팥에서 감염이 되면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방광염은 증상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본인이 방광염이 걸렸다라고 진단을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거의 한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한다고 말할 만큼 흔한 거고, 근데 이제 남자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전립선 비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남자분들도 요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 비교적 치료는 잘 되는 감염병이기는 한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라든지 폐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건데 주로 고령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폐렴이 잘 생기고 이제 특히 폐렴은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생명이 위협이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빠질 수 있는 거고 이제 대표적인 또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잘 식사를 하시면서 사리가 자주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걸 특히 폐렴 중에서도 흡임성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는 특히 치료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중하게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령층인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잘 사리가 걸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폐렴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대상포진도 사실은 그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감염병 중 하나예요. 대상포진하고 수두는 기본적으로 같은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건데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두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서 활성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고령뿐만 아니라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특히 병원 직원분들도 피곤하고 이러시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50대 이후부터 발생이 많이 증가를 하고요. 그 전에는 아프기만 하신 경우가 있어서 배가 아파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며칠 뒤면 바로 이제 발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상포진인 건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대상포진은 원래 한 번 걸리면 1년 안에 2번 걸리고 그럴 수는 없는 감염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포진이라고 하는 비슷한 바이러스는 1년에도 여러 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는 대상포진 너무 자주 걸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단순포진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서 그거는 예방접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상포진 증상이 생기면 좀 빨리 병원 찾아가서 항바이러스제 복용하시고 아프시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통을 초기에 조절을 하시는 게 나중에 신경통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철이면 딱 개학이 되고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그런 학령기 연령층을 통해서 수두라든지 혹은 수족구병, 그다음에 볼거리라고 하는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전파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워낙 강화되다 보고 또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감염병들이 정말 많이 줄었었는데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의무화되는 게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요. 손 씻기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쓰는 그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름철이라고 하면 물, 그다음에 음식을 통한 식중독, 수인성 매개, 수인성 감염병들이 제일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여름이 되면 휴가를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굉장히 줄었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면서 정말 한 2, 3년 동안 못 봤던 댕기열, 장티푸스 이런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해외여행 가실 때는 그 지역의 발생 상황을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걸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예방접종.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길거리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물이라든지 이런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모기, 특히 이제 댕기열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시는 거, 가능한 긴팔옷 입는 거 이런 거 추천해 드립니다. 가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찐득이에 의한 감염병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찌찌가무시, 그리고 이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라고 보통 살인 찐득이라고 많이 예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야외 활동, 특히 산이나 들로 가실 때는 그 찐득이 기피제 쓰셔야 되고
들판에 앉으실 때 꼭 돗자리 사용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갔다 오신 다음에 찐득이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샤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효용성이 아주 많이 입증돼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예방접종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령층이나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면 인플루엔자 접종과 그리고 폐렴 예방접종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50대나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은 대상포진 후에 오는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맞으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접종하셨던 폐렴 예방접종은 폐렴을 잘 일으키는 폐렴균,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한 가지에 대한 예방접종이지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폐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폐렴 예방접종 기본이고 코로나 그리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기적절하게 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 가능한 항생제 아무것도 안 듣는 모든 것에 내성인 균들이 이미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진정한 의미의 슈퍼박테리아인데 이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세균들은 그렇게 내성을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독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슈퍼박테리아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그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슈퍼박테리아가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원내 새기시는 어떤 병원 감염 관리 수준의 이제 문제인 거고요. 필연적으로 세균은 항생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건데 의료인이 적절하게 항생제를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고 가능한 가장 조금 좀 좁은 범위의 항생제를 쓰면서 여러 세균을 다 커버하지 않는 그런 항생제를 피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중요하기는 한데 환자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 감염을 초반에는 완전히 사실 저희가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 일반인 분들은 사실 세균 감염이라고 해도 며칠 항생제가 좀 늦게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사실 환자분들이 며칠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증상이 좀만 좋아지면은 아예 중단을 임의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감염병이라는 게 증상은 금방 좋아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재발을 한다던가 항생제를 짧게 썼을 경우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치료 기간을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는 의무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시거나 대중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던가 그런 인식이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감염병을 조심하기 위해서 또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